저는 시간이 딱 지금 25분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과 그리고 실제 이제 케이스들을 말씀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힌트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수는 많은데 매우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에게도 그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좀 젊은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소령이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그런데 홍길동 중위가 다가와 AI 만지대회에서 시험수상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이 소령은 늘 흔하던 친구가 AI 시험수상을 받다니 하며 어린소리하는군요. 홍중이는 소령님,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제가 쏘겠습니다. 한다. 이 소령은 환한 보인 얼굴을 떠올리나 오늘은 괜찮겠지. 맥주부터. 이 소령은 홍중이와 신나게 건배하며 맥주를 즐깁니다. 맥주 파티가 끝난 후 이 소령은 부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기도합니다. 문을 열자 부인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며 오늘 늦었네. 맥주 마셨어? 케이크를 내밀었지만 부인은 뭐야? 일찍 들어오는 남편이 더 좋아 하는군요. 그렇지만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를 본 부인은 맛이나 한번 볼까? 하며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네, 제가 군 장성들에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이걸 했었는데 다들 굉장히 현시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아마 전문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건 두 가지 AI 도구로 만든 쇼폼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니까 한 400쪽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이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열정과 욕심 이게 있었다는 점을 아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자료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지금 현재 진화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GPT-551이 등장하면서 야 이거 뭐 프롬프트가 필요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동향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마이GPT라든가 또 그것에 만들어가지고 GPT 스토어에 올라온 것들을 우리가 좀 추려가지고 사용해 볼 것들 그 다음에 위드 캔버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쇼폼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프롬프트 디자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 AI가 진화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명령어도 간단해도 되고 또 검색 기능도 되게 향상이 되면서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김홍민 교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롬프트가 필요하냐?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비즈니스 분석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세밀한 프롬프트 설계가 필요하고 특정 형식의 글의 경우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창의적 프로젝트 할 때도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프롬프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 오히려 체험과 경험을 한 걸 가지고 프롬프트 디자인만 잘하게 되면 AI에게 명령을 아주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주는 AI의 응답과 나이 드신 분이 주는 응답의 차이는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 정말 잘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쓰거나 또 예술 창작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프롬프트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얘가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창의적인 것 같은 경우는 대단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AI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컨텍스트, 주변의 환경 여건을 반영하고 또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역시 프롬프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프롬프트 디자인도 방향성을 제시한다던가 또 최적화 작업이나 형식 지정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것은 프롬프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쭉 이거 보시면 알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도 또 자동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여러 개 대안을 준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프롬프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을 갖고 여러 추론 경로가 생성되고 결과가 비교하고 최적의 답변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최소, 중간, 그 다음에 최대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그때그때 맞는 프롬프트 유형도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작업을 분해하고 분해한 것들을 순서적으로 풀어나가고 풀어놓은 것을 결과를 통합해가지고 제시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이제는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따지고 보면 모두 거의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영역에서 프롬프트 디자이너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의료, 법률, 금융, 서비스, 제조 할 것 없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프롬프트 최적화 기술도 결국은 AI 발전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점, 또 의도 분석이라든가 최적화라든가 지속적인 학습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험과 분석을 통하고 또 이런 모임, 커뮤니티 이런 데 참여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자기를 계속 체화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AI의 진화 발전된 상황에서도 프롬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AI 중에 되게 이제 아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MyGPT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신 분도 있고 사용하는데 잘 적응이 안 되신 분도 있고 아주 모르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MyGPT라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 GPT에다가 또는 AI에다가 프롬프트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자주 사용되는 일, 반복적인 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내가 또 집어넣고 하기보다는 AI한테 집어넣어놓고 그걸 불러다가 쉽게 사용하는 그런 AI 모델이다. 그러니까 AI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챗GPT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자동화된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다 올려서 여러 사람이 쓰도록 하는 게 GPT 스토어죠. 근데 여러분 앱스토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토어 안에 스토어 안에 이것을 넣어놓고 나 혼자 쓰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쓰느냐 유료로 팔리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GPT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시간이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스피드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제 김홍균 교수 보여준 것처럼 이 화면창에 보시면 좌측의 중간에 GPT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PT 탐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MyGPT 이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MyGPT 화면에 우측에 검정 버튼, 여기에 검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GPT를 만드는 이런 화면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만들기하고 여기 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만들기는 우리가 GPT한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원하는 프롬프트를 잘 넣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6화 원칙을 생각하고 넣으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육하원칙을 하잖아요. AI도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일목요연하게 주게 되면 결국 답을 그렇게 잘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 만들기는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구성은 그거를 이제 메뉴 안에다가 집어넣는 식입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만들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로 해가지고 하면 요 밑에, 여기 지금 잘라놨는데 요 밑에 메시지 GPT 빌더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만들기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쭉 입력주게 되면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 저장 조건, 배경, 결과물의 형식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얘가 이제 이 만들어 놓은 것을 테스트하려면 미리 보기 이쪽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결과를 저장해 놓은 걸 불러다가 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례도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하려면 역시 우측에 상단에 만들기 검은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중간에 여기에 보면 나만 보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지인들에게 주겠다, 아니면은 스토어에 GPT 스토어에 올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나 보게 하고 누구나 유료 또는 무료로 공유하고 싶으면 결국은 GPT 스토어를 선택해서 여기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해 놓으면 불러다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요. 뒤에 불러다 쓰는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불러다가 편집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역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GPT에게 블로그에 글 쓰는 분들은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계속 매일 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러면 그걸 매일 글을 쓰는데 AI가 잘 써주기 때문에 블로그 글 아주 잘 써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마이GPT로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다가 그거에다가 얘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요거는 샘플인데 이대로 해도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화면에다가 아래 조건에 맞는 갖춘 네이버 블로그 업로딩을 쓰고 미리 아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주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식적인지 유머 포함인지 독자, 키워드 등등의 내용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AI한테 이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이걸 저장하면서 서비스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서비스 이름 이거 좋냐?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그림을 거기에 관련된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도 되고 만들어 줘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로딩 이런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청소년이 자기 개발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글을 올리는 블로그라고 치고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명령어를 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려고 그런다. 자기 개발 또는 친근한 감동, 청소년, 성공, 실패, 극복 이런 내용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실패나 난관 사례, 극복 과정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다. 김홍준 총장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넣게 되면 얘가 여기에 걸맞는 답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좀 수정해가지고 블로그에 업로딩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다른 주제로 이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제가 열국지라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한 6, 7번 읽었는데요. 13권짜리인데 삼국지보다도 더 깊고 춘추전국시대 글인데요. 여기에 우리 고사성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경영의 지혜, 열국지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를 주제로 잡고 감성적 스타일로 하고 40, 50대 경영자층에게 뭐 성공이라든가 사람 다루기 뭐 등등 난관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 이런 것들 집어넣게 되면 제가 집어넣었더니 삼국지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삼국지인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열국지로 쫙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을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킹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프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한글 인식이 안 되거든요. 한자도 안 되고 영어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폰트를 올려주고 이걸 하게 되면 얘가, 그리고 폰트를 사용하라고 하면 얘가 폰트를 사용해서 한글을 인식해서 한글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라산 배경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라산 배경 이미지를 뭐 수묵화, 세피아톤 가급적이면 영어로 번역해서 넣어주면 훨씬 한글로 한 것보다 아직 한글 인식이 조금 낮아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달리를 써가지고 하여튼 제주도 한라산을 그려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글 폰트를 올려주고요. 이게 끌어다가 올리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클립에다가 올려주면 물론 클릭해서 찾아와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제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 위에다가 써달라고 했는데 이 글씨가 너무 크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영문으로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서 좌측에다 하려고 했더니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해요. 그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얘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새로 시작을 해요.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기존에 저장하고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거든요. 잊어버리지는 않고 다른 쪽에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봐서 달리를 그리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해변가도 그려주고 제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로 위에다 써주고 밑에다가 노규성이 디자인하다 써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트라이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자기 걸맞고 얘한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알게 되고 본인하고 대화하면서 얘가 나를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도 이 폰트가 있습니다. 한자 폰트를 올려주기 전에 먼저 제주에서 힐링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뭐야 그랬더니 산림처사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산림처사를 한자로 넣고 요거를 이제 해달라고 하면서 한자 폰트를 찾아서 넣어주고 했더니 그 제주 그림에다가 대치는 해줬는데 글자가 위치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시 해달라고 뭐 하고 했어요. 여러 차례 해가지고 결국은 위치를 좀 잘 잡아가지고 이런 한자를 올린 걸 볼 수 있듯이 결국은 폰트를 끌어다가 하게 되면 얘가 한자든 한문이든 이런 것들을 한글이든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플랫봇이라고 하는 마이GPT를 누군가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 가가지고 이걸 찾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래프 그릴 때 쓰게 되면 그래프가 한글이 깨지는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출생아수 동향 차트 그리기를 하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GPT 탐색을 하게 되면 요 창이 뜨게 되죠. 여기에 중간에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여기에 플랫봇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플랫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여기 채팅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창이 떠요. 입력하는 일반적인 창으로 똑같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플랫봇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안 나오네. 저는 이게 보이는데 이 폰트 그리는 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좌측에 이 이미지 있는 것이 플랫봇의 이 이미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아수를 그려줘.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해라고 하면 찾아서 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여기 제목도 그렇고 Y축, X축에 연도 출생아수가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란이 짜개져 있어가지고 다시 내 테두리를 모두 보이게 해달라고 했더니 테두리를 다 그려주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보면 0.6이라고 돼 있잖아요. 1에서 0.6, 0.2.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 100만 단위인가? 이게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Y축의 눈금을 0, 20만, 40만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고쳐주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데이터를 10년 단위로 짜게 가지고 10년간의 출생아 수를 그래프로 고쳐주고 Y축의 범위도 0, 100만, 200만으로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쳐주면서 역시 한글을 다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MyGPT를 활용하는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건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인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이런 게 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GPT 탐색에서 이게 뜨게 되면 여기 채팅 시작을 해서 누르게 되면 바로 눌러가지고 저 위에 보신 것처럼 네이버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페이스가 한 5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해주고 기사 분석하고 그리고 차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보면 여기 차트를 그리는데 여기에 이제 한글 표기가 안 돼서 역시 여기에 한글 폰트를 올려주고 그랬더니 한글로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업 분석 종합 보고서를 해주고 그걸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얘가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 정리입니다. 회의록 정리. 회의록 정리는 뭐 우리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다가 클로버 노트 깔아가지고 회의하면서 그걸 정리하면 녹음을 텍스트화하고 텍스트화한 것을 요약해 주는 거 가지고 회의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녹음해 놓은 것을 여기서 정리해 주거나 텍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요약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출판 협회 회장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셨나?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얘한테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회의록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 개요는 12월 13일 날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그 출판협회 회장 또는 그 웹소설 하는 그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가들에게 강사 섭외하는 것들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은 뭐 강의 주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글 쓰는 것들을 파일을 업로드 해주게 되면 글 써놓은 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수정 보완해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F 챗 PDF도 있지만 그거 말고 AI PDF 이것도 있습니다. 이걸 넣어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완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퍼펙트는 프롬프트 모르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프롬프트 유형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보여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차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가지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 차트를 그려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주고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인드맵도 그려주고 이것도 수정이 가능한 그런 AI 모델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것도 간트 차트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간트 차트 만들게 되는데 이 간트 차트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걸 만들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드 캔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챗GPT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쓰게 되면 이 모델은 문서를 만드는 한 아주 지금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 물론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여러분이 보면 메뉴 중에 챗GPT, GPT-4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드 캔버스라는 걸 써야 되는데 다만 이거는 유료 버전이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이게 약간 주저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쓰다 보면 유료 버전이 이제 약 3만 얼마 정도 되는데 유료 버전을 써야만이 되는 그런 환경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걸 쓰게 되면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쪽에다 명령을 넣어주면 저기서 자꾸 이제 글들이 계속 수정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라인 수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 한글 치게 되면 한글 안에서 수정하듯이
여기도 이 안에 들어가서 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기능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5개의 이 버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모지라고, 이모지는 어떤 거냐면 젊은 분들은 다 아는 거지만 이 글을 약간의 아주 작은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글 전체 또는 일부를 이모지로 이렇게 바꿔주고 추가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마지막으로 다듬는 거, 문법이라든가 내용을 다듬는 거. 세 번째 독해는 아까 이 김홍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그 수준에 따라서 5단계 레벨로 문장을 바꿔줍니다. 아주 쉬운 문장부터 아주 고급 언어까지 바꿔주는 게 독해 수준이고, 길이 조정은 아주 짧은 것부터 아주 긴 문장까지 바꿔주는 것도 한 5단계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집 제한은 여기 이제 연필이 있는 것이 편집 제한인데 내용을 수정해주고, 그게 이쪽 우측에 그런 편집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본문을 수정을 해주게 되는, 제한을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얘가 코딩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제가 이게 프롬프트 빅뱅 컨퍼런스 만들기 위해서 계획서를 여기서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하고 강의하려고 이걸 만들어 보니까 계획서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대로 하지 않지만 이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게 도와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쇼폼 제작 이거 재밌는데 이거 참 할 수가 없어요. 김대박 씨, 대박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주가. 아우, 청개구리 같은 주가 움직임. 그러던 중 주식회사 꿈나무 주가가 폭등. 뭐? 조만간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살까? 말까? 김대박 씨의 손가락이 피부를 위해서. 하지만 친구의 조언과 AI 분석으로 꿈나무 심각한 재정 위기라. 결국 투자를 포기한 김대박 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꿈나무의 주가는 연일 폭락한다. 가슴을 쓸어내린 김대박 씨. AI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제 AI 프롬프트 디자인 공부에 몰두하며 차원 높은 투자 역량을 키운다. 생성형 AI. 당신의 투자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AI 프롬프트 디자인을 시작해보세요. 한국 생성형 AI 연구원. 예, 이걸 만드는데 1분 내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먼저 내가 기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기획을 해서 AI한테 주게 되면 AI가 1분짜리라고 하면 좀 길어요. 길게 좀 나옵니다. 나오면 발표 시간 계산기 구글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걸 복사에다가 넣게 되면 시간을 측정해줘요. 그럼 여기서 시간을 줄이면서 대본을 이제 내 스타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AI가 아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빠지는 거 몰라요. AI는 아직.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온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본을 1분 이내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뷰르라고 하는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뷰르는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게 무료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유료도 있지만 여러분은 무료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뜨게 되면 새로 만들기를 치게 되면 저런 화면이 떠서 거기에 저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음성, 비디오까지 다 생성을 해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쇼츠의 길이 이런 거 하고 자막의 길이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선택하고 위치를 중간에 하느냐 그 다음에 자동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이런 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본을 집어넣어 놓고 저쪽 우측에 보시면 AI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들어보고 그거를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빠른 걸 원하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음량을 크게 높게 조정하고 헤드폰으로 미리 좀 들어보고 완료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음성을 완료하고 클릭을 하면
음성을 생성하면서 이미지도 동영상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 위에 보시면 편집, 자막, 서식, 삽입, 목소리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수정을 해보고 이거 뭐 저 틀려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계속 해보게 되면 그러면 되게 이제 원하는 스타일 되고 이 중간에 이게 길게 되면 자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필요한 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 내가 찍어놓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가지고 또는 동영상 가지고 이거를 교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배경음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음악도 저쪽 우측에 보게 되면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선택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저 우측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저장을 하는 그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만 어쨌든 끝난다. 끝나게 되는데 주의할 사항 중간에 저 위에 파일을 눌러서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서 계속 중간 저장을 해야 작업하던 게 날아가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영상은 교체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현상, 엉뚱한 소리 이런 거 체킹해 보는 거, 배경음악의 저작권 체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게 생성형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프롬프트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결국은 사람과 AI가 협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잘 살려서 결국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